예, 보고서 의혹 숨진 채 발견됐다. 이 얘기 오늘 오후에 알려진 얘기입니다. 경찰의 특수본이 이태원 참사 관련 수사의 속도를 내던 그 와중에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근데 용산서 정보과장은 지금 이번 참사 관련해서 보고서 폐기했지 않습니까? 이 문건에 대해서도 저 용산서에서 헬로윈에 대비해서 경력 증언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다라고. 그럴 내용이면 도대체 용산서 정보과장이 그 자료를 왜 삭제합니까? 그 부분은 아마 수사를 통해서 이제 확인이 될 거고요. 뼈를 덜어내는 각오로 수사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김근식 교수님, 사실 이태원 참사 미흡한 대응 얘기가 여러 가지 나왔을 때 초동대처 미흡과 함께 더 크게 불거졌던 게 바로 내부 보고서를 삭제하고 은폐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 근데 이제 피의자로 전환됐던 용산경찰서 전 정보계장이 오늘 오후에 숨진 채 발견이 됐더라고요. 참 안타까운 일이고요. 매번 이렇게 정치적으로 쟁점이 되거나 핫 이슈가 되는 그 사건에 사실 이렇게 끊이지 않고 이렇게 비극적 선택이 나오는 것이 정말 우리 대한민국으로서는 정말 한 번씩 돌이켜봐야 될 슬픈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특수본에서 수사를 하고 있었고 입건이 돼가지고 이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었는데 오늘 이렇게 극단의 선택을 한 것으로 지금 발견이 됐기 때문에 저는 정말 그 이태원 참사에 대한 당시 용산경찰서의 정보보고서 삭제라는 것이 과연 얼마나 옳은 짓인지 나쁜 짓인지를 파헤치고 진상규명을 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일단 고인으로서 좀 명복을 비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게 이태원 참사 이전에 용산경찰서 정보 차원에서 할로윈 축제에 많은 인파가 몰릴 수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올렸다고 한다면 그 당시로서는 지금 제가 들은 이태원 참사 이후의 수사 상황 중에서 가장 정확한 보고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바로 그것이 경찰이 본래 했어야 될 정보 기능의 가장 올바른 판단이었습니다. 그게 아니고 사실은 참사 이후에 이른바 논란이 됐었던 정보국에서 나왔던 시민단체 동향정보보 같은 건 해서는 안 될 정보보고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본다면 당시에 이 계장이나 아니면 과장이나 정보 담당관은 올바른 정보를 캐치했던 게 맞았던 거겠죠. 근데 이것이 이후로 전달이 잘 되지 않았고 실제로 이것이 관철되지 않았기 때문에 참사가 생겼다고 하는 아마 죄의식 그리고 그것이 또 특수본을 통해서 삭제 의혹까지 내려오면서 수사가 들어오니까 아마 그 부분을 견디지 못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찌됐든 이렇게 시작된 마당에 기초 아래에서부터 경찰의 초기 대응, 또 소방의 초기 대응, 또 구청의 초기 대응, 행안부의 초기 대응부터 시작을 해서 특수본이 엄정하고 공정하게 수사를 해서 어디까지 책임을 물 수 있고 어디까지 문제가 있는지를 정확히 따지는 것은 끝까지 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아직 국단적 선택 추정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할로윈 축제 사람 많이 모일 것 같으니까 좀 걱정이 된다라는 내부 보고서 참사 직후에 삭제됐고 그걸 누가 회유하고 종용한 거 아닌가라는 혐의를 받고 있어서 이 전 용산경찰서 정보계장이 피의자로 전환이 됐고 입건이 됐는데 지난 9일에 대기 발령 조치가 됐고 근데 이 부분이 그렇다고 특수본이 수사를 안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안타깝지만 그 부분 다 다시 들여다보긴 해야 될 거고요. 그렇습니다. 일단 좀 유명을 달리하신 분에 대해서는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요. 아마 그분이 이제 받고 계셨던 혐의 자체가 좀 상당히 좀 충격적이긴 했습니다. 일단 나온 것처럼 이태원 참사 관련된 인파가 우려된다라는 보고서를 삭제하도록 지시했다라는 것인데요. 특히 지금 돌아가신 분은 이제 정보계장이고 그 위에 정보과장과 함께 그 보고서를 만든 사람 또는 그 보고서를 가지고 있는 그 아래 직원을 통해서 이제 삭제를 하도록 지시를 한 혐의입니다. 그것은 이제 직권남용에도 해당이 되고요. 증거인멸 혐의가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 혐의가 만약에 인정된다면 또 중죄를 면할 수 없는 상황이긴 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저 수사 중에 또는 아직 정식 수사가 지금 진행되지 않는 상태에서 먼저 저렇게 좀 극단적인 선택이 추정된다는 상황은 정말 안타깝긴 한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만약에 정보 보고서가 삭제되는 것 또 증거를 인멸한 부분에 대해서 위에서 조직적인 지시가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 또 수사를 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 피의자로 전환된 전 용산경찰서 정보계장과 함께 또 다른 인물도 입건이 됐었잖아요. 바로 박희영 용산구청장. 그런데 박 구청장이 참사 당일 2차례나 현장 점검을 했다는 그 주장은 일단 사실이 아닌 걸로 드러났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부청장님은 집안일, 시제가 있어서 새벽 6시경 용산을 출발하셨고 11시경 경남 의령에 도착하셨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지방 출장을 다녀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행사에 참여했다고라고 한 적 없습니다. 지역 축제에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님 그럼 다 거짓말이라는 말입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관련해서 속보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예.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출국 금지 조치가 됐습니다. 출금 조치,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출국 금지 조치 조금 전에 경찰이 밝혔는데요. 어쨌든 이제 수사 대상이 됐고 이제 수순을 밟아가는 듯한데, 근데 김재혁 국장 본인이 국회 행안부 현안질의 이태원 참사 현안질에 나서 여러 가지 얘기했던 부분 중에 의령 축제 출장 다녀오는 길이었고 용산 인근 휘농길에 내려서 2차례 점검했다는데 이 부분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분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구청장으로서 이 대비도 제대로 못했잖아요. 여러 번 회의가 열렸었지만 본인이 참석하지 않고 그다음에 무슨 과장인가 어떤 직원을 보내서 쓰레기 대책만 주로 논의를 했다라는 그런 보도를 봤습니다. 대비를 소홀히 한 것은 물론이고 더 화가 나는 것은 이분이 그 용해인 의원이 계속 물어볼 때 국회에서 그런 큰 참사가 벌어지고 생떼 같은 우리 젊은이들이 죽었는 그렇게 불행한 일을 당했는데 정말 엄마의 심정이라면 거기서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사죄를 했어야죠. 그때 그 용해인 의원이 질문할 때 대답하는 걸 보면 어떻게 해서든 자기의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모습, 대놓고 거짓말을 하고 축제에 참가했다는 말을 안 했습니다. 그게 말이 되는 얘기인가요? 정말 저 선출직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무슨 파면 이런 것들이 쉽지 않은 것은 뭐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용산 구민들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야, 우리가 뽑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어? 아마 굉장히 땅을 치고 후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저분은 뭐 이제 경찰 수사 결과 특수본 수사를 통해서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러니까 어떤 법적 책임을 묻게 될지는 뭐 제가 그 수사 결과를 보지 못해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적어도 저 정치적 책임 그리고 인간적 책임 거기에서는 벗어날 수 없다. 그건 아마 영원히 쫓아다닐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그럼 국민의힘 소속이시니까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본인 스스로 거칠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윤리위에 윤리위에서 검토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잖아요. 예. 국힘 윤리위에서 검토하고 저분의 발언이라든가 저게 무슨 축제가 아닌 현상이었다느니 뭐 이런 발언들에 대해서 징계를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저는 본인 스스로 만약에 그 이태원에서 숨져간 그 젊은이들과 그리고 용산 구민들에게 부끄러움이 있다면 본인 스스로 그 거취를 결정하시는 것이 옳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해명 오락가락했다. 박성미 서관이 본인은 좀 경황이 없었다 혹은 뭐 트라우마에 시달렸다라는 표현을 하고 그 이후에 아직까지는 또 사퇴 언급이 없다. 지금 김종혁 국장이 좀 의미심장한 얘기를 하셨어요. 일단 정책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윤리위 뭐 이런 거 상관없이. 근데 또 일단 출국 금지 조치를 당했고 수사 대상이 됐기 때문에 이게 또 마냥 또 바로 사퇴를 할 수 있는 또 문제도 또 동시에 아닌 것 같고요. 아니 근데 저렇게 아직까지도 사퇴나 자신의 직책을 내려놓는 그 자신의 거취에 대한 이야기를 아예 하지 않는다는 것이 사실 저로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애초에 사전에 대비 못했던 문제, 당일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던 문제, 그 뒤에 참사 이후에 여러 가지 발언의 문제, 이 모든 것이 다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용산구청장의 이번 건이 더 문제가 되는 이유는 저기서 참사 충격 트라우마 때문에 잘못 해명했다고 하지만 사실 거짓말을 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2차례 그 참사가 일어나기 직전에 퀴논 거리에서 내려서 현장을 점검했다 2번이나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만 사실 CCTV가 공개되고 나서
말이 바뀌거든요. 귀가를 8시 20분에 한 뒤에 나오지 않았다는 게 드러나고 있는 진실입니다. 예. 그다음에 거리에서 어떻게 내렸는지, 어떤 거리에 내렸는지 이것까지도 사실 그렇게 혼동할 수 있는 일인가. 사실 보는 저로서도 그렇고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께서도 용산구청장이 의도적으로 거짓말했다라는 것에 더 생각을 많이 하실 것이지 이 부분을 뭐 마치 트라우마 때문에 또는 충격 때문에 말을 잘못했다라고 생각하실 분들은 없으실 걸로 보이고요. 저는 손바닥으로 하늘은 가릴 수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결국 더 앞으로 드러날 진실들이 많이 있을 것이고 본인이 본인의 자리, 거취 이런 것들에 연연하지 마시고 저는 하루 빨리 사퇴를 하시는 게 도리다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은 마음의 책임을 지겠다라는 게 국회에서 공식 입장이었고 여전히 추모 물결은 있습니다. 그렇고요. 당연히 그래야죠. 배우 정우성 씨가 용산 이태원 1번 출구 현장을 직접 찾아서 저렇게 추모하는 모습도 온라인상에서 많이 포착이 됐었는데요. 유가족을 위로했습니다.